가벼운 마음으로 14번 문제를 보시면은 잔잔한 수면 위에서 퍼져나가는 어떤 물결파의 경우 높이 변화, 즉 변이라는 얘기죠. 자, 위치, 시간에 대한 파동 방정식이 표현이 되어져 있죠. 0.1 사인 3x-4t. 자, 그래서 파동 방정식 그냥 해석 물어보는 문제로 질문은 이제 속력 물어보고 파장 물어보고 이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거 너무 간단한 정의라 짧게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파동 방정식에서 위치 시간 다 표현할 때 오메가 t-kx 요거랑 이제 똑같은 게 오메가의 주기분의 2파이고, 그 다음에 파수 k라는 게 람다 파장분의 2파이기 때문에 그걸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가 2파이 앞으로 빼면 주기분의 시간 마이너스 파장분의 위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너 이거 할 줄 알아요? 내지는 이 정의 아세요? 딱 요거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로 바꿔서만 표현을 하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진폭은 0.1이고, 근데 람다하고 v 구해야 되니까 저건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요 자리를 이용해서 파장 구해야 되겠고요. 요 자리를 이용을 해서 주기를 구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속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속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또는 주기분의 파장. 그래서 주기와 파장을 읽으면 속력까지 그냥 바로 계산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꼭 맞추셔야 돼요. 정의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2파이를 빼서 보는 게,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주기 얼마, 파장 얼마, 이게 잘 보이니까 2파이 쓱 빼셔서 보게 되면 여기가 2파이 분의 3이 될 거고 2파이 분의 4가 될 거고, 그죠? 저는 이렇게 분수를 되게 제가 잘 못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뒤집어서 표현하고 이런 걸 제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거꾸로 뒤집어서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 푸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요게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파이 여기도 마찬가지, 요게 분모로 들어가야 되니까 4분의 2파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으면은 실수 안 하고 한 번에 표현할 수 있거나, 그냥 눈으로 한 번에 그냥 찍어서 볼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저처럼 이게 막 분모 분자가 막 틀리거나 거꾸로 보거나 하면 꼬박꼬박 잘 표현해서, 어차피 시간 차이는 4초, 5초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둘 중에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파장이 되겠고요. 얘가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기분의 파장이 속력이 되기 때문에 4분의 1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4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자, 이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15번 문제. 자, 제 피트 자료도 나눠드리고 있었으니까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S1, S2에서 위상차 파이로 발생시킨, 그래서 S1과 S2에서 물결파를 발생을 시킨 건데, 요 두 지점에서 위상차 파이로 발생을 시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1에서 발생하는 파동이 그냥 여기는 그냥 귀찮으니까 X라고 표시를 할게요. 위상을 그냥 어떤 값? 오메가 t 마이너스 kx 뭐 이렇게 쓰면 너무 기니까. 그 다음에 S2에서 발생한 파동의 변이가 S1 지점에서 A 사인 위상차니까 위상이 요 자리가 위상이죠. 요 자리가 위상. 요 사인 안의 자리가 파이만큼 차이나 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볼 때는 핵심이
1차원적인 핵심이 얘가 위상인데 이 위상 여기 차이가 파이만큼 차이나. 하나를 내가 sin x라고 표현했으면 나머지 하나는 sin x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자, 문제 조금 더 가시면 뭐 나타낸 것이고요. 수면파는 동일한 진폭 진동수로 발생되고 속력도 동일하다. 파동의 요소는 똑같다. 그 위상차만 빼고. 자, 전 P는 S1과 S2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야. P점을 찍어놨는데 S1, S2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경로차라고 많이 기억하는 얘는 빵이죠. 일단. 경로차는 빵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파이를 변화시키면서 P에서의 중첩된 수면파의 최대 변이의 크기를 거기 뭐 지문 보니까 여긴 정의의 향연이네. 최대 변이의 크기. 변이의 최대값 동의어가 이게 뜻인 게 진폭이죠. 진폭. 진폭을 체크했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메인 테마는 간섭이죠. 중첩이라고 봐도 좋고요. 그죠? 그래서 쭉 잘 진행해 오다가 P점에서 중첩됐어. 그걸 간섭이라고 할 거니까. 간섭 진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상차가 0일 때 EA0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간섭. 여러 번, 근데 오늘은 처음 강조하는 거니까. 간섭의 온전한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P점, 만난 지점에서, P점에서 위상 차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같은 위상으로 만날 것이냐, 반대 위상으로 만날 것이냐, 애매한 차이로 만날 것이냐. 그게 간섭 내용의 전부 답니다. 그러면 위상 차이가 0이면 동일한 위상으로 출발을 시켜서 동일한 거리를 진행을 해와서 딱 만나니까 같은 위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위상차가 0으로 발생을 시키면은 같은 위상으로 만났으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났고 그때 값이 EA0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파동 하나의 진폭은 A죠. 그죠? 완벽한 보강 간섭이 일어났을 때의 진폭이 EA0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파동 하나의 진폭은 A다를 첫 번째 자료에서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는 구해야 되겠고, 위상 차이가 파이다. 그러면 사인 함수에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라디안 값이 2파이가 한 주기니까 파이면은 절반의 주기인 거죠. 그죠? 그럼 절반 차이 난다가 반대 위상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죠? 그럼 반대 위상으로 출발시켜서 반대 진동으로 출발시켜서 똑같은 거리를 이동해서 만났으니까 상쇄 간섭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진폭은 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자료는 안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에서의 진폭을 구해야 되는데 파이가 얼마로 지금 주어져 있냐면은 위상 차이가 2분의 파이인 걸로 2분의 파이 차이 나게 진동시켜가지고 똑같은 거리를 이동을 해왔으니까, 그죠? 여기 들어가 있는 파장 개수는 양쪽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만난 지점, P점에서의 위상차 역시 반드시 2분의 파이가 돼야죠. 그죠? 위상차 얼마로 출발시켜서 같은 반복을 하고 만났으니까. 같은 거리를 이동을 해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위상 차이가 2분의 파입니다. 이 문제를 난이도를 팍 증가시키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경로차가 예를 들어 반파장 차이 나는 걸로 준다든가 이러면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두 개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즉 출발할 때 위상차가 만날 때의 위상차하고 똑같다를 그냥 이용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섭된 I의 중첩된 결과물, 중첩의 원리가 변이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제 교재 기준으로는 그냥 교재 개념에 실려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y1에 해당하는 거를 a sin 어떤 위상 그냥 x라고 표현하고, y2에 해당하는 거 차이가 현재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난 걸로 얘네가 딱 만나겠죠. 만난다?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요때 필요한 거 계산하는 게 사인 합성하는 게 2 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 계산법이 한번 필요한 거예요. 요 계산법이. 요거. 오늘 자료에도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개를 더해버리게 되면, 일단은 혹시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에 맞춰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자, 그럼 2a 사인 2분의 알파, 이게 통으로 알파고요, 이게 통으로 베타가 되겠죠. 여기가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그럼 2분의 얘 마이너스 얘 들어가면 x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인데 어차피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습니다.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기다 쓸까? 파동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거를 진폭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조금 길게 쓰여져도 진폭이라는 걸 알면 돼요. 그러니까 사인이 진동항에 해당이 되죠. 제가 설명드린 걸로, 기본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린 걸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사인을 뺀 나머지가 싹 다 진폭입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좀 빼면 2a 코사인 4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뭐 어쩌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사인을 뺀 나머지 여기가 진폭입니다. 이게 진폭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2a 있고, 그럼 여기 45도인 거니까 따라서 2분의 루트 있고, 그래서 진폭은 합성된 간섭 진폭은 루트 2a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요거 파동방정식 이용한 간섭 문제는 이제 제 강의 안 들으셨으면은 많이 못 봐셨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이 그냥 툭 던질 수 있는 딱 흔한 일반 물리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될 확률도 높을 것 같아서 저는 개념에다 아예 그냥 넣어놨어요. 그냥 그거 꼭 한번 검토하시고 나오면 꼭 맞추시고. 자, 오늘 특강의 마지막 현대물리의 1차원 무한 포텐셜물인데, 16번은 뭐 어쨌든 타이틀은 1차원 무한 포텐셜물 인데 조금 특이한 질문을 했어요. 잘 물어보지 않는 거. 시험용 양자역학에서는 잘 물어보지 않는 조금 드문 걸 물어봤어요. 자, 폭이 L이고 무한 포텐셜 음물이 있는데, 폭이 L이고 무한대로 맞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을 거고 완벽하게 속박이 되어져 있을 거고, 요 안에서 양자수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포텐셜 음물에 갇힌 전자의 파동함수의 확률이 규격화. 말 되게 어려운데, 확률의 규격화로부터 구한 진폭값이 라지입니다 를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뭐냐면,
규격화라는 단어와 확률을 길게 쓰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푸사이 제곱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정리를 하셨으면은 푸사이의 제곱이 확률 밀도 함수죠. 파동 함수가 정사각 형태 파동 함수가 푸사이일 때, 규격화도 강의 충실하게 강조했던 거 들으셨으면 요것도 혹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 되게 당연한 건데, 모든 위치에 대해서 존재할 확률의 토탈 합은 100%가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안 될 수도 있나 봐요. 안 되는 거 어차피 시험에 안 나와. 규격화되어 있다가 푸사이 제곱의 토탈 합이 100%, 즉 1이 된다 라는 게 규격화되어 있다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문제에 이제 계산도 수학적인 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제끼더라도 규격화라는 말은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모든 위치에 토탈 푸사이 제곱의 합이 1이 된다 라는 내용. 근데 여기서는 양자수가 얼마든 간에 물질파가 이 안에서만 만들어지거든요. 바깥쪽엔 물질파가 안 그려집니다. 그죠? 바깥쪽의 확률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한정으로 가시게 되면 우물 안에서의 푸사이 제곱의 합이 1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 원점이라고 두자면 0에서 그럼 여기가 L이 되겠죠. L까지 푸사이 제곱을 적분해준 값이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이제 여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에 의해서 구해진 그 물질파 파동 함수가 진폭은 좀 A라고 했으니까 A 사인 여기 일반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M 파이 X. 그러니까 이 자리가 시간에 대한 차원은 안 따질 거라 1차원 위치에 대한 1차원이기 때문에 변수 X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L분의 M파이라는 게 K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나실라나 모르겠는데 줄에서의 정상파 유도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하시면 돼요. 줄에서 이제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1일 때가 2분의 L에 해당이 될 거고, 그죠? 까드셨나? 여기가 L이 2분의 람다인 거고, 여기가 L이 2분의 2 람다인 거고, 여기가 L이 2분의 3 람다인 거니까 따라서 L이 2분의 n 람다로 양자화 되어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람다가 n분의 2L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파동 방정식에서 여기 위치에 대한 것만 표시를 하면 여기가 뭘로 들어가냐면 람다분의 2파이라고 써드릴까? 람다분의 2파이 x 이게 k거든요. 이게 k. 그죠? 람다에다 이거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워지니까 그래서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거를 정리를 안 하시면 안 되는데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소극적인 추천은 이 정도의 표현은 암기까지도 했으면 좋겠어요. 소극적인 추천. 적극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이런 거를 잘 못하면 바로바로 떠오르기는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소극적인 건 시험에 출제되기는 어려워서입니다. 여기를 지우자.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이제 해야 될 건데,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폭을 절반으로 줄였을 때 그때 이 파동함수의 진폭은 어떻게 될까가 마지막 질문. 얘를 2분의 L로 줄였을 때, 야, 새로운 진폭은 어떻게 돼? 이렇게. 그래서 문과이시면 아예 보신 적이 없으실 거고, 이과여서도 수학 많이 하는 전공 쪽이 아니면은 대학교 와서 많이 까먹으셨을 거고, 그런 수학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씁시다. 0에서 L까지. 자, 풋사이 제곱이니까 그대로 쓸게요. 그럼 A 제곱 사인 제곱, 여기가 L분의 N 파이 X. 요렇게 적분을 할 겁니다. 그럼 저는 적분 결과가 보이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A제곱은 어차피 상수고, 여기가 사인 제곱, 결국엔 안에가 X기 때문에 이게 2분의 L인데 L 대입하면 안 보이시죠? 이게 1입니다. 야, 그러면 이거를 아니 몰라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인 제곱 X 적분하려면 이대로 적분하는 건 좀 힘들고요. 얘를 바꿔야 돼요. 이게 2분의 1 1 코사인 EX. 무슨 공식이라고 했는데, 공식 이름 이게 백악 공식인가? 하여튼 까먹었습니다. 공식 이름 까먹었는데,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적분을 하면, 이쪽을 적분하는 건 이제 1차니까 훨씬 쉽죠. 그러면은 요 결과가 2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적분한 거니까 사인 2x, 이렇게 적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써야 되나? 길게 한번 써드리면은, 플러스 C 상수는 생략했어요? 자, 얘를 바꿔야 되니까, 여기가 2분의 1, 그냥 이렇게 써줘. 2분의 1 코사인 여기가 2x가 돼야 되니까, 2x가 돼야 되니까 L분의 2n 파이 x, 이렇게 바뀔 거고요. 가로 하나 넣어줘야지. 그러면 자, A 제곱 여기가 2분의 x 여기 그냥 숫자니까 2분의 x, 여기가 4분의 뭐 이거 다 튀어나올 건데 뭐 4분의 얼마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 L분의 2n 파이 x,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여기다가 L을 넣으면은 2n 파이, 2파이의 n배가 남아요. 그래서 빵입니다. 0을 넣어도 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한 것 뿐이에요, 저는. 요 자리가 코사인으로 바꾸면 2파이로 바뀌지롱을 내가 그냥 기억하고 있는. 그 어차피 코사인 적분해봤자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 2파이하고 0하고 둘 다 0인데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생략한 것 뿐이에요. 그죠? 겁나 찜찜하다. 그러면 이 규격화된 물질파 파동함수의 진폭이 여기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일종의 증명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요즘 시험 문제 주제로 웬만하면 등장하지 않는 거라
개념책에서도 요거를 식으로 따로 소개하진 않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규격화된 양자역학에서 규격화된 물질파의 파동함수 진폭이 이거야 라고 외우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매우 소극적인 추천. 외우지 마까지는 못하겠고 이걸 하진 않을 거니까. 어차피 이걸 하진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결론을 알게 되면 폭을 절반으로 줄인다라고 했죠. 그러면 따라서 어디 갔냐? 진폭의 크기는 분모가 그러면은 2분의 1이 되니까 요 안에가 2배, 즉 루트 2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골라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이런 문제 조건에서 우리 시험에 훨씬 적합하고 출제 확률이 훨씬 높은 거는 우물의 폭을 절반으로 줄였을 때 입자가 에너지 출입이 없다면 그러면은 폭을 줄이기 전과 후의 양자수 관계가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지금 질문 이해했을까요? 질문? 이게 훨씬 우리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그런 유형이에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우물 안에서 양자수가 지금 뭐 얼마가 있을 건데 이 우물을 폭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질문을 이때 이 과정에서 이 전자는 에너지의 출입이 없어 라고 했어요. 에너지가 안 변해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닥의 에너지를 포텐셜 값을 0으로 두게 되면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그죠? 파장이 안 변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죠? 따라서 여기가 n이 1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여기서 그럼 동일한 파장으로 생길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건 가능하죠. 이런 거. 여기서가 n이 2였으면은 딱 파장은 변하면 안 되니까. 그죠? 여기가 2였으면 여기가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양자수가. 물론 이제 에너지적으로 뭐 다른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스타일 우리 시험에는 훨씬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래서 고생 되게 오늘 많이 하셨고요. 저녁 타임에 더위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좀 최선 다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반, 별야스쿨 종합반 기준으로는 아마 외부분들도 보시긴 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그 처음 모의고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못되게 얘기하면 모의고사 잘 못 보시는 게 좋아요. 잘 못 보고 대신에 내가 모르는 거 이런 거 많이 있고 이런 건 읽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네 라는 거를 잘 체크하셔서 그 부분을 잘 또 복습을 하시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잘 봤다고 들뜨지 말고 못 봤다고 가라앉지 말고. 시험, 우리 진짜 중요한 시험은 내년에 있는 거니까 그거 말고 그 이전의 시험들은 다 나한테 유리한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